우리가 이제 직원을 고용했을 때 크게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이런 형태로 했을 때 거기에 근로계약서에 의무 기재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이제 첫 번째 임금의 구성에 관한 부분을 명시를 하라고 돼 있죠. 임금의 구성에 관한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금의 구성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떤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포괄 연봉으로 200, 30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그 포괄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뭐 기본급, 뭐 반장 수당, 뭐 고정 OT, 10대 그런 게 있다면 그 네 가지의 항목만 명시하는 거지 거기에 뭐 금액을 계산해서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어차피 나중에 이제 임금 명세서가 교부되면 거기에 이제 기준으로 이제 계산된 금액이 들어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계산 방법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월급의 형태로 준다면 당연히 계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해서 만약에 25일 날 지급한다 이러면 이런 계산 방식은 선지급 방식이 되겠죠. 그렇죠? 뭐 아직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았는데 25일 날 주니까. 저는 이런 방식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원래 임금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노동이 선지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그 급여 관리하는 회사들 보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계산해 갖고 다음 달, 우리 2월이라고 그러잖아요. 2월 정산해서 10일 날 지급한다. 이렇게들 많이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법들을 변경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로계약서에서는 명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급여는 노동을 제공받고 1일부터 말일까지 제공받고 그걸 정산해서 다음 달 10일 날 사대보험이나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고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임금 계산이 퍼펙트해질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25일 날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사실 내가 이달에 지급되는 시간의 수당은 전달 거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전달 거를 정산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일이 뭐 24일까지 전달 24일부터 25일까지 정산해갖고 이렇게 하면 주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급여는 월급의 개념이라면 뭔가 정산이 되고 나서 지급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근로계약서에서는 필수 기재 항목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소정 근로 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소정이란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약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법정 근로 시간이 일주 41일 8시간 체제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근무할 거냐를 정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소정 근로 시간이 임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월급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시급을 환산할 때, 그때 보통 월 소정, 월 내가 얼마 받기로, 근무하기로 했는지로 나눠서 보통 이제 시급을 산출하는데, 그때 그 분모가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소정 근로 시간을 어떻게 정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근로 조건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휴예요. 그런데 이제 주휴를, 모두 다 주휴를 일요일로 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토요일과 일요일을 다 주휴로 정할 수도 있고, 또 일요일만 주휴로 정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판매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 날을 주휴로 정할 수도 있죠.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우리가 유급으로 주휴를 주면 되니까. 또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대 근무 스케줄에 따라서 주휴가 보통 이제 스케줄표를 보면 이틀을 이제 일주일 중에 5일을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데 보통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빨간색. 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쉰다고 그러면 이 목요일은 주휴고 수요일은 휴무죠. 그것은
교대 근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율을 정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주율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연차 휴가에 대해서 명시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기재 항목이고 이것을 넣어가지고 환불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건 벌금형이에요. 500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같이 아까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항목이 좀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가 정규직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것을 별도로 사실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뭐 입사일 정도는 넣어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계약직일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근로 조건이죠.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에 근무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정규직 근로자는 소정 근로 시간을 적으라고 돼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약직을 쓸 때 뭐 우리는 12시에서 1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하는데 그 시간에 누군가가 뭐 전화를 받거나 이러기 위해서 필요의 인력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뭐 1시부터 2시까지, 출근은 10시부터 뭐 7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적고요. 나머지는 뭐 임금과 계산 방식과 지급 방법은 동일하고 또 휴일만 여기는 주휴일을 적으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좀 포괄적으로 휴일과 휴가까지도 적어줘라.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 분쟁이 많은 경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물류센터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서 포장의 직무에 필요한 알바생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장소는 용인에 있는 물류센터, 종사 업무는 포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경기권에 있는 물류센터에 가서 너는 그냥 물류 업무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원했던 업무가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업무 장소와 업무를 종사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 이건 사업주의 의무니까 그로 인해서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겠죠. 네, 그래서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게 있어서의 다섯 번째 항목은 굉장히 근로관계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그래서 꼭 적어줘야 되는 항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아르바이트생도 아르바이트의 계약 기간이 있을 거고요. 또 아르바이트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몇 시에 쉬고 이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똑같이 아르바이트비를 어떻게 계산해서 언제 통장으로 줄 건지 그리고 휴일과 휴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그래야만 나중에 시간의 근로수당에 해당이 되느냐 않느냐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 그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의무 기재사항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근로계약은 뭐 우리가 보통 노동법은 뭐 5인 이상 10인, 뭐 30인, 뭐 50인, 100인 이렇게 종업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법상 의무 사항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리 그럼 근로계약은 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이것은 뭐 일부 법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은 거기서 빠질 수는 있지만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와 관련된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 제공 의무를 계약으로서 명시를 하라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좀 된 시점에 요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때 특히 이제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채용하고 관련돼서 강의할 때도
이런 그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현장으로 보내줘야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으로 보냈는데 현장에서 하루 이틀 미루다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간을 넘겨버리는 그랬다가 이 근로자가 그만뒀을 때 결국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러한 이제 행정적 처벌인 뭐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또는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똑같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든가 그것도 또 뭐 근로자 개인에 대해서 또 그 각각의 항목들을 제대로 기재했느냐에 따라서 또 과태료 기준들을 두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이따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